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위생기사 2019년 제3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같이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드의 정압이 주어졌죠, 그죠? 정압 SPH가 주어졌습니다. 50이고 덕트의 속도압이 VP가 주어졌죠, 그죠? 20일 때 후드의 압력 손실 개수를 계산하시오. 압력 손실 개수는 FH를 계산하라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압에 대한 공식부터 생각할게요. SPH는 뭐였습니까? 속도압 VP 곱하기 1 플러스 FH였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FH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요식을 1 플러스 FH는 으로 바꿀게요. 곱해져 있는 VP가 넘어가면은 밑에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는 VP분의 SPH가 됩니다. 그죠? HF만 남기고 더해졌는 1을 넘길게요. 뒤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VP분의 SPH-1이라는 식이 나왔다. 그죠?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할 때는 단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압의 단위는 20mmH2O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압 단위도 mmH2O니까요. 50을 그대로 놓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1.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경 D가 주어졌습니다. 15mm인 관에 40m/min, 그죠? 환기량 Q가 주어졌네요. 속도로 비압축성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내경 D2네요, 그죠? 이거 D1이었고 10mm로 변화하였다면 유속은 어떻게 됩니까? 했습니다. 그죠? V를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자, 몇 미터 퍼 미니트인가? 보통 우리는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로 잘 나왔는데요. 여기는 미터 퍼 미니트인가? 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속도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속도와 직경이 주어졌으니까요. 기본식이죠. 그죠? Q는 A, V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1 첫 번째 단면적 곱하기 속도는 A2죠. 두 번째 단면적 곱하기 두 번째 속도와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하라는 게 V2이기 때문에요. V2는 이라고 고칠게요. 곱해져 있는 A2가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A2분의 A1 곱하기 V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A2가 뭔가? A2 계산해 볼게요. 자, 직경이 첫 번째 거는 15인데 나중 거 10이다. 그죠? 그러면 직경은 뭡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두 번째 직경이 10이니까요. 미터로 고치면 0.01이 되죠. 그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A는 4분의 파이 d 제곱. 요 식에 지금 대입하는 거죠. 그죠? 분의 A1 넣어볼게요.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냐면 지금 내경이 15mm잖아요. 0.015의 제곱이죠. 그죠? 곱하기 요건 뭐였습니까? 네, 그 다음에 V1을 해줘야죠. V1이 얼마였냐면 아까 40m/min다. 계산하라고 하는 것도 m/min니까 굳이 요걸 세크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곱하기 4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답은 90m/min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 갈게요. 이것도 실기 대비해서 계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도시 일기압에서 A 기체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1.42로 kg/m 상승입니다. 100도씨 일기압으로 온도가 100도씨로 변화되었습니다. 밀도를 계산하라라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밀도에 대한 온도 보정을 해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도의 온도 보정은 첫 번째 밀도죠. 그죠? 자,
415 곱하기 나중 온도가 밑으로 간다 그랬죠. 부피 분의 1이라서 그죠? 그래서 273 플러스 나중 온도 분의 273 플러스 처음 온도 0도시죠. 0은 더하나만 안 하니까요. 그냥 273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계산하면 1.03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요.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다음 중 덕트 내 공기의 압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덕트 내 공기 압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우리 덕트 내의 압력 측정에 사용되는 건 피토관, U자형 마노미터, 경사 마노미터 이렇게 세 가지 잘 쓰입니다. 이 중에 답은 1번의 피토관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기막의 귀덮개는요, 실기까지도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기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막에는 귀를 덮게 이렇게 귀 덮개가 귀를 덮는 것이고 기막에는 그죠 이 안으로 삽입하는 형태가 되겠죠. 제대로 착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요. 보안경 사용 시 차음 효과가 감소하는 건 귀덮개죠, 그죠? 그래서 귀마개는 보안경과 안전모 사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고요. 착용 여부 파악이 곤란하죠. 안에 삽입하기 때문에 귀마개 오염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자, 4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도 잘 나옵니다. 다음 중 국소 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 작업장의 교차 기류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교차 기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야죠. 그죠? 국소 배기 장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오후 6시 20분에 측정한 사무실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200ppm입니다. 첫 번째 농도 C1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빈 상태로 1시간이 경과하고 7시 20분에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입니다. 두 번째 농도 C2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무실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했고요. 외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외부니까 CO라고 할게요. 330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주 나오는 공식이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 ACH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 있었는데요. 이렇게 CO 하고 C1과 C2가 주어졌을 때, 그죠? 자, 시간이죠. 시간분의 ln입니다. 계산기에서 ln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C1-CO, 첫 번째 농도 마이너스 외부 공기 중 CO2 농도 마이너스 ln, 그죠? C2-CO, 이게 바로 공식이었죠. 대입만 하면 됩니다. 시간은 1시간이 경과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를 대입하고요. ln이고, C1 첫 번째 농도가 1200이죠. 외기 중의 농도 330을 빼주고 마이너스 ln에 두 번째 농도 얼마냐면 400이죠. 마이너스 외기 농도 33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2.52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표 2개에서 뭐 3개, 그죠? 안찌름이 주어졌죠. D가 200mm인 관을 통하여 공기 55m3승 per minute, 그죠? Q의 단위 꼭 확인하시고요. 유량으로 송풍할 때 관내 평균 유속, V가 얼마인가 물었는데 미터 퍼 세크 단위다, 그죠? 그러면은 Q는 여기 넣어서 바꿔줘도 되지만요. 60 곱하기 A 곱하기 V 이렇게 바로 대입해도 되죠. 자, Q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단위일 때 초와 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60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60 이때 속도를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요. 속도에 관한 식으로 고칠게요. 자, 속도 V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겠습니다. 밑으로 가야죠. 그죠?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A는 뭐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잖아요. 그죠? 분의 Q입니다. 그러면 6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현재 200mm니까요. 0.2의 제곱분의 그죠? 자, 60을 곱했기 때문에 Q는 그대로 미니트 올라가면 됩니다. 55 그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Q는 AV에 넣어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서 대입해도 상관없다. 그죠?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역시나 실기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그죠? 자, 이렇게 슬록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슬록 길이가 L이 3m이고 제어 속도가 주어졌다. 그죠? VC가 2m/s다 라고 주어졌고요. 슬롯 후드에서 오염원이 2m 떨어져 있다. 떨어진 거리 x가 2m다 라고 했습니다. 필요 환기량이 얼마인가? Q다. 그죠? 미터 삼승 퍼 미니트인가 라고 했고요. 자, 공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플랜지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슬롯의 길이와 제어 속도와 떨어진 거리가 주어졌을 때 공식,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죠, 그죠? Q는 자, 역시나 Q의 단위가 미터 삼승 퍼 미니트인데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라면 60을 앞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7 곱하기 LVX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3.7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3m이고 제어 속도가 2m/s이며 자, 떨어진 슬롯의 길이가 3m, 떨어진 거리가 2m다. 그죠? 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2664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넘어가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흡기 저항이라는 거, 흡기라는 건 우리가 마스크 끼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건데요. 저항은 방해하는 힘이에요. 상승률이 높다라는 것은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죠? 흡기나 배기, 저항이나 저항 상승률은 낮은 것이 좋죠. 형태에 따라 전면형과 후면형이 아니라 반면형이 있다. 그죠? 전면형은 눈, 코, 입을 다 가리는 거죠. 반면형은 코하고 입만 가리는 형태였다. 그죠? 필터의 여과 효율이 낮다는 건 먼지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여과 효율은 높아야죠. 겉이 좋고 흡입 저항은 작아야 수가 있다 그랬죠. 작을수록 좋다라고 해야 합니다. 비휘발성 입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고 가스 및 증기 보호는 안 되죠. 왜냐하면 방진, 먼지를 걸러내는 마스크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옳은 설명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용 문제입니다. 할렘 작업장은 추운 작업장이다. 그죠?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장 따뜻한 시간대에 작업을 실시하는 게 좋겠죠. 노출된 피부나 전신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온도를 높이고 기류 속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차갑기 때문에요. 공기의 흐름이 빨라도 춥게 느껴지죠. 기류 속도도 낮추어주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발을 압박하지 않는 건 좋아요. 습기가 있는 것은 차갑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신발은 발을 압박하지 않고요. 고무인 바닥을 천으로 둘러싸고 가죽으로 덮은 부츠, 이렇게 습기가 들어오지 않는 신발이 좋습니다. 외부 액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된 의복 입는 것 좋죠. 그죠? 자, 52번 넘어갈게요. 실기까지 공식 암기. 그래서 제가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스토크스 식에 근거한 중력 침강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스토크의 침강 속도 공식을 볼게요. V는 18 곱하기 점성계수분의 G죠. 중력 가속도 곱하기 D죠. 입자 직경의 제곱이죠. 그죠? 곱하기 로원 마이너스 로입니다. 입자의 밀도 마이너스 가스의 밀도 차다. 그죠? 자, 공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에 비례한다. 맞죠? 그죠? 입자 직경 제곱에 비례합니다. 공기의 점성 계수에는 반비례합니다. 입자와 공기의 밀도 차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 해야죠. 그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에서 국소배기 장치 설계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암기할 때요. 형제, 소풍, 단속하자. 그죠? 형제가 소풍 갈 때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볼게요. 후두 형식, 형. 그죠? 제어 속도 결정, 제. 소요 풍량, 소풍. 단속은 반송 속도입니다. 형제, 소풍, 단속. 그죠? 그래서 맞게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3번 답 한번. 53번에 3번입니다. 제가 급히 보느라 답을 체크를 똑바로 못했네요. 3번이 답이 되고요.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방독 마스크 카트리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파란색 별표,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독 마스크에서 카트리지 수명, 그죠? 자, 어떻게 보면 마스크의 흡수제라고 보면 되겠죠. 흡수제 또는 정화통입니다. 그죠? 정화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독가스를 걸러내는 정화통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 그죠? 흡착제 질이나 양 영향을 미치고요. 온도나 습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분진 입자 크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55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원심력 송풍기인 방사 날개형 송풍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기시 평판으로 되어 있고요. 방사 날개형 평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플레이트형 송풍기라고도 합니다. 기술 구조가 분진을 자체 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맞죠? 그죠? 큰 압력 손실에서 송풍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건 전향 날개형 다익형 송풍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물질의 대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물 공정에서 실리카 모래 대신에 그린 모래로 주형을 채웁니다. 보온재로 성면 대신에 유리 섬유나 앞면을 사용합니다. 금속 표면을 블라스팅할 때 사용 재료를 철구슬 대신에 모래를 쓰면 먼지가 날리죠. 모래 대신에 철구슬이죠. 그죠? 틀렸고요. 야광시계 자판에 라듐을 인으로 대체한다. 좋습니다. 자, 3번 답이 되겠습니다.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원심력 송풍기 중에서 이번에는 전향 날개형 송풍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전향 날개형 또는 다익형 송풍기라고 하죠. 큰 압력 손실에도 송풍량의 변동이 적은 장점이 있다. 요거 아까 반대로 나왔다, 그죠? 큰 압력 손실에서 송풍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게 아까 다익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송풍기의 임펠러가 다람쥐 쳇바퀴 모양이고요. 송풍기 기시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 송풍량을 발생시키기 위한 임펠러 회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소음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58번입니다. 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필요 환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요거는 간혹가다 실기까지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환기량을 감소시키려면요, 가급적 공정이 많이 포위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많이 포위되어야 한다 해야죠. 많이 감쌀수록 이거를 끌어들이는 환기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죠.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계하고요. 공정에서 발생이나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감소시키고 포지평이나 레시버형 후드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후드를 배출 오염원에 가깝게 설치할수록 필요 환기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9번입니다.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국소배기 설계에서 송풍기 정압이다, 그죠? P가 주어졌습니다. 136
16mmH2O이고 송풍량이죠. Q가 주어졌습니다. 184m의 상승 per minute다 주어졌네요. 송풍기 소요 동력이 얼마인가 했고요. 효율이 60%다 주어졌습니다. 송풍기에서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6120 곱하기 효율분의 동력이다. 그죠? 자, 송풍량 곱하기 전압이다. 그 다음 여유계수 주어진다면 곱하기 K 여유계수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6120 곱하기 현재는 효율이 60%니까요. 0.6분의 Q죠. 송풍량이 184m 상승 per minute 단위 맞다 그죠? 그래서 184 그대로 대입하시고요. 전압의 단위도 mmH2O 단위 맞죠? 그래서 값을 그대로 136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6.81kW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다음 중 작업 환경 관리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 다 좋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작업 환경을 관리한다고 해서 직업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죠. 직업병을 예방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 관리 61번. 그죠?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흑구 온도가 260K이고 기온이 251K일 때 평균 복사 온도를 계산하라 했고요. 기류 속도가 1m/s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평균 복사 온도의 공식은 TG죠. 그죠? 흑구 온도 플러스 0.273 루트 V죠. 그죠? 기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속도 곱하기 TG니까요. 흑구 온도 마이너스 기온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흑구 온도 260이죠. 그죠? 플러스 0.273 곱하기 루트 속도다. 그죠? 속도가 1m/s인데요. 단위가 cm/s 단위입니다. 그러면 1m는 몇 cm예요? 100cm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죠. 100입니다. 그죠? 곱하기 흑구 온도 마이너스 기온이니까요. 260도 K 마이너스 251K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84.5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암기해야 되는 내용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적정한 공기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암기 한번 할게요.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탄산가스죠. CO2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CO는 30 ppm 미만. 그 다음에 황화수소죠. 그죠? H2S 황화수소는 10 ppm 미만이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맞는 건 일산화탄소 30 ppm 미만인데요. 아, 탄산가스가 1.5% 미만인데 1번에 1.0% 적합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61번은요. 지금 보시면 답이 284.57인데 답이 지금 현재는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항 정답 처리가 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63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용 문제입니다. 높은 기압, 고기압에 의한 건강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청력의 저하, 귀의 압박감이 일어나며 심하면 고막 파열이 일어난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갈 때 높은 고기압이죠. 고기압은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청력 저하되고 귀의 압박감, 고막 파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비강, 개구부 감염 혹은 기형으로 폐쇄된 경우 심한 구토나 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압력 상승이 급속한 경우에 폐 및 혈액으로 탄산가스의 일과성 배출이 일어나요. 폐 및 혈액으로 탄산가스의 일과성 배출이 일어나서 그 말은 이산화탄소가스를 밖으로 막 배출을 하기 위해서 호흡이 억제된다가 아니고요. 배출하려면 호흡을 많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호흡곤란으로 호흡이 더 빨라진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3, 4기압의 산소 혹은 이에 상당하는 공기 중 산소 분압에 의하여 중추신경계 장애에 기인하는 운동장애를 나타내는데 이것을 산소 중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적외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첫 번째, 근적외선은 급성 피부 화상,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킵니다. 적외선이 흡수되면 화학 반응에 의하여 조직 온도가 상승한다 했는데요. 적외선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성분자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조직 온도가 상승하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그죠? 조사 부위 온도가 오르면 홍반이 생기고 혈관이 확장됩니다. 장기간 조사 시에는 두통이나 자극작용이 있고요. 강력한 적외선은 뇌막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피부로 감지할 수 없는 불감 기류는 감지를 잘 못하는 기류다. 그죠? 공기의 흐름을 뜻해요. 최고 기류 범위는 얼마입니까?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불감 기류는 0.2에서 0.5 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약 0.5 m/s 이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소음 작업장에서 각 음원의 음압 레벨이 110, 80, 70. 음원이 동시에 가동된다라는 건 합성 소음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음압 레벨을 계산하라. 그죠? 합성 소음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다. 그죠? 10 곱하기 로그 10에 10분의 첫 번째 소음이죠. 110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80 플러스 10의 10분의 세 번째 70.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은 110dB이 나오겠습니다. 자, 67번 필기용 문제 그죠? 한랭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질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동상, 지단자람증, 케이슨병, 레이노드병 그죠? 자, 우리가 요 중에서 케이슨병은 잠한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한, 물속에 들어갈 때 고압 환경에서 발생됩니다. 레이노시병은 진동, 국소 진동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저온 환경에서 훨씬 더 잘 생기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 되는데요.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하시고 틀리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 별표 하나 필기용입니다. 진동에 의한 생체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1번의 C5D 현상은 진동이 아니고요. 난청이죠.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로서 4000Hz 부근에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동이 아니라 소음이죠. 레이노드 현상, 뇌분비계 장애, 변화 관절 장애.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소음의 생리적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것. 맥박수가 증가하고요. 위분비액이 감소되고 집중력 감소되고 혈압이 감소되면 좋다 그죠?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틀린 거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유 공간에 위치한 점 음원의 음량 파워 레벨. 음량 파워 레벨이라면 PWL이다. 그죠? 이게 110dB이 주어졌습니다. 이 점 음원으로부터 100m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리 R이 100입니다. 이때 음압 레벨 SPL을 계산하라. 그죠? 자, SPL하고 PWL을 과의 관계식이죠. 좋아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은 점음원 그랬다. 그죠? 무지향성 점음원이고 그냥 자유공간이니까 요거 다 보시면 되겠죠. PWL-20 로그 떨어진 거리 R -11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PWL이 얼마냐면 현재 110이죠. -20 곱하기 로그 떨어진 거리가 100m다 했고요. -11 요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9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사선을 전리방사선과 비전리방사선으로 분류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리방사선, 비전리방사선으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파장, 두 번째 주파수, 세 번째 진동수, 네 번째 이온화하는 성질. 그래서 이온화와 비이온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건 투과력.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기류 측정에 사용되는 기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열선 풍속계, 풍차 풍속계, 카타 온도계, 이건 전부 다 실내 기류, 공기 유속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흑구 온도계는 열 복사량 측정에 사용됩니다. 틀린 거 1번 답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전리방사선,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간혹 실기까지도 출제됩니다. 자, 1번에 라드 또는 레드는 조사량과 관계없이 인체 조직에 흡수된 양이다. 그죠? 맞고요. 램은 1라드의 X선 혹은 감마선이 인체 조직에 흡수된 양이다 했는데 틀렸죠. 그죠? 램은 1렌트겐의 X선이 인체에 조사되었을 때의 피폭한 사람의 선당량을 나타냅니다. 량당이 아니라 선당량이 되겠다. 그죠? 요거 오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렌트겐의 X선이 조사되었을 때의 선당량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큐리는 1초 동안에 3.7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원자 붕괴가 일어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다. 간혹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이죠. 렌트겐이다. 그죠? 공기 중에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이온의 양입니다. 주로 X선, 감마선의 조사량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나오죠. 그죠? 국소진동에 노출된 경우에 인체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했습니다. 자, 전신진동이 인체에 영향을 줄 때는요, 2에서 대략 100Hz 구간이 되고요. 국소진동은 8에서 1500Hz에서 인체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75번 넘어갈게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소음 평가치 단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소음이 얼마인지 평가할 때는 NRN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파란색 별표. 틀리신 분은 파란색하고 다시 봐주세요. 조명을 작업 환경의 한 요인으로 볼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조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색 필요할 수 있겠죠. 눈부심이나 휘도 필요하겠죠. 빛의 밝기잖아요. 조도와 조도의 분포 필요합니다. 조명 시간은 그죠? 우리가 조명을 고려할 때는 선택할 요소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77번 넘어갈게요.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감압에 따른 기포 형성량을 좌우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감압 속도, 그 다음 조직에 용해된 가스량, 혈류를 변화시키는 상태,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자면 고기압의 노출 정도가 들어가야죠. 그죠? 틀린 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도르노선이죠.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가시광선의 일종이다 했는데요. 아니죠. 그죠? 도르노선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근자외선, 도르노선, UVC, ABC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죠? 280에서 315 옹스트롱이 아니고요. 나노미터라고 해야죠. 옹스트롱이 되려면 2800에서 3150. 그죠? 그래서 요 단위가 바뀌었네요. 파장의 자외선이다. 그죠? 요 단위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요. 소독작용, 비타민 D 형성 등 생물학적 작용이 강하다. 맞죠? 그죠? 자, 절대 온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온도에 비례하여 방출하는 건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필기용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장에 인공 조명 시 고려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조명도를 균등히 유지하자. 좋죠, 그죠? 경제적이며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좋습니다. 가급적 직접 조명은 빛이 눈에 직접 들어와서 눈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간접 조명이 되도록 설치해야죠. 이게 틀렸고요. 폭발성이나 발화성이 없으며 유해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게 좋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0번. 예, 파란색 별표할게요. 미국의 차음 평가수입니다. 그죠? 미국에서 차음 평가수는 NRR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NR은 유럽연합의 차음률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 되죠. 앞에서 NRR, NRN 나왔죠. 그죠?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 독성학 문제 8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카드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카드뮴은 부드럽고 연성이 있는 금속으로 납광물 또는 아연 광물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얻어진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흡수된 카드뮴은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여 신장에 축적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게요. 카드뮴 휴음이나 먼지에 급성 노출이 되면 호흡기가 손상이 되고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3번에 보니까 인체 내에서 철을 필요로 하는 효소와 결합해서 독성을 나타낸다 했는데요. 이게 틀렸죠. 그죠? 체내에 노출되면 메탈로신인이죠. 그죠? 예, 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해서 노출된 중급 속의 독성을 뭐한다? 감소시킨다 라고 설명해야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예, 별표 하나에서 한 개 더 붙여도 간혹 실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투여 시에 독성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관찰 가능한 가역적인 반응이 나타내는 양은 했습니다. 자, 이게 T가 붙은 건 L은 치사량이고요. T는 독성량이니까 독성을 나타내겠죠. 이렇게 독성은 없지만 관찰할 수 있는 가역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이거를 유효량 ED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참고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여기에 철자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lethal 해서 이게 치사, 사망을 뜻하는데요. LETHAL이 맞습니다. 자, 여기는 맞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8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배증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은 노출되는 기간 중요하겠죠. 병이 생길 때까지 노출 기간이 길어야 되고요. 분진의 농도와 분진의 크기 중요한데요. 분자량, 분진의 무게잖아요. 이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 못 하신다면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예, 실기까지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유해화학 물질의 노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과 노출 기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울 때 ACT라고 외웠죠? ACGIH는 TLV 기준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OPEL 그랬죠? OSHA PEL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NREL 그랬죠? NIOSH REL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WIL 그랬죠? AIHA WIL 기준이 되고요. 독서가 독M이다. 그죠? 이것도 잘못됐네요. 독일은 마크 기준, 독M입니다. 그 다음에 SO 그랬죠. 그죠? 스웨덴은 OEL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한노 노출 기준을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결이 옳은 것은 그죠? ACGIH, TLV, ACT 이게 맞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조금 실기 대비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85번 볼게요. 다음 중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작업자의 생물학적 시료에서 화학물질의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근로자 노출 평가와 건강상의 영양 평가 두 가지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맞죠? 그죠? 3번의 내재 용량은 최근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이다. 맞죠?
4번에 내재 용량은 여러 신체 부분이나 몸 전체에서 저장된 화학물질의 양이다라고 했는데요. 내재 용량은 최근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이고 과거 수개월 동안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이 됩니다. 체내 여러 신체가 아니고 주요 조직이나 부위작용과 결합한 화학물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체 부분이나 몸 전체에서 저장된 화학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넘어갈게요. 다음 중 생체 내에서 혈액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질식을 일으킨다. 요건 다시 말하면 뇌질식을 일으키는 것은 이란 거다. 그죠? 자, 우리가 단순 질식제가 있고 화학적 질식제가 있는데요. 단술 질식제는 생리적으로 아무 작용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많을 때 산소 분압이 저하되어서 산소 공급 부족을 초래해서 질식을 일으키는 거죠. 대부분 공기 성분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수소, 이산화탄소, 질소 같은 게 되겠습니다. 화학적 질식제는 혈액 중의 혈색소와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방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직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게 해서 뇌질식을 일으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연탄가스, 일산화탄소, CO5, 황화수소나 시아나수소, 아닐린 같은 게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뇌질식을 일으키는 화학적 질식제를 찾으라는 문제다.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실계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핵산 하나를 탈락시키거나 첨가함으로써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 그죠? 돌연변이 물질 중에서 핵산 하나를 탈락하거나 첨가함으로써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건 아크리딘이 답이 됩니다. 이건 그대로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8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되었죠, 그죠? 자, 파란색 별표, 빨간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직업적으로 벤지딘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암이 발생될 수 있는 인체 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벤지딘은 벤방광 이렇게 기억했다 그죠? 방광암 요렇게 종양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의 방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89번 한번 볼게요. 요거는 실기 대비해서 별표 2개 한번 붙여볼게요. 다음 표와 같은 크롬 중독을 스크린하는 검사법을 개발했다면 검사법의 특이도는 얼마입니까? 했다 그죠? 자, 특이도를 기억하실 때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워요. 요거 분의 요거다. 그죠? 요거는 다시 말하면 B 플러스 D 분의 D잖아요. 그죠? 요거 분의 요거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이도 볼게요. 요게 뭐냐면 30이잖아요. 30분의 요거 뭐냐면 21이죠. 곱하기 100 하시면 70% 됩니다. 그죠? 요거는 특이도고 민감도는 요거죠. 요거 분의 요거. 요거는 민감도고요. 요거 분의 요거는 특이도다. 이렇게 눈으로 익혀두시니까 기억이 쉽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90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수은 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수은은 주로 골과 신경에 많이 축적된다. 틀렸죠, 그죠? 체내에 흡수된 수은은 주로 신장에 축적이 됩니다. 무기수은 염류는 호흡기나 경구적 어느 경로라도 흡수가 되고요. 수은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은 구내염, 근육 진전, 이 되고 전리된 수은 이유는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SH기를 가진 효소 작용을 억제한다. 자주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1번입니다. 다음 중 인체 순환기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인체의 각 구성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며 노폐물 등을 운반한다. 순환기는 영양소 공급하며 노폐물 운반 맞다 그죠? 혈관계의 동맥은 심장에서 말초 혈관으로 이동하는 원심성 혈관이다. 맞고요. 3번에 체내에서 들어온 감염성 미생물 및 이물질을 살균이나 식균하는 역할을 하는 건 림프관이 아니라 림프절이 됩니다. 이게 틀렸고요.
신체 방어에 필요한 혈액 응고 효소 등을 손상받은 부위로 수송하는 것도 인체 순환기계의 역할입니다. 잘 안 나왔죠, 그죠? 파란색 별표. 최근 들어 독성하게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2번. 다음 중 달걀 썩는 것 같은 심한 부패성 냄새. 대표적으로 이렇게 달걀 썩는 냄새가 나는 가스가 황화수소입니다. 자, 물질로 노출 시 중추신경의 억제와 후각의 마비 증상을 유발하고요. 치료를 위하여 100% 산소죠. 투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건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3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자주 나왔습니다. 다음 중 수은 중독 환자의 치료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실기 대비해서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수은 중독 치료는요. 급성 중독은 우유와 계란, 흰자를 먹인 후에 세척을 하고요. 만성 중독은 발을 투여하고 EDTA 투여는 어떻게 하라? 금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N-아세틸디 페니실라민을 투여한다 라고 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뭐예요? EDTA는 투여를 금지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되겠습니다. 94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ACGIH에 의하여 구분된 입자산 물질의 명칭과 입경을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ACGIH에서 구분한 입자산 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흡입성 분진, 그죠? 즉,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해도 독성을 나타냅니다. 평균 입경은 100 마이크로미터죠. 자, 그 다음에 흉곽성 분진은 조금 내려가서 하기도나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되어 독성 나타내고요. 평균 입경 10 마이크로미터였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호흡성 분진이 된다. 그죠? 가스 교환 부위에 침착해서 독성을 나타내고요. 평균 입경은 4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맞게 된 거 찾으시면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95번 넘어갈게요.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벤젠이다, 그죠? 노출 근로자의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위하여 소변 시료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중 분석해야 하는 대사 산물로 맞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벤젠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 체내 대사 산물을 물었다. 그죠? 벤페놀, 그래서요. 벤젠은 소변 중에 페놀이 있는데 여기서는 출제 안 되었네요. 그죠? 페놀도 되고 소변 중에 TT 뮤코닉산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6번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ACGIH의 발암물질 구분 중에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 그랬죠, 그죠? A1은 인체 발암 확인 물질이죠. A2는 인체 발암은 의심되는 물질. 그 다음에 A3는 동물 발암은 확인됐고 인체 발암은 모르는 물질입니다. A4가 인체 발암성 미분류 물질인데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물질이 되고요. A5가 인체 발암성 미의심 물질이죠. 그래서 미분류 물질은 A4가 되겠다. 그죠? 자, 요거 암기법 한 번 더 보고 지나갈까요? 미국에서 ACGIH 기준입니다. A1이다. 그죠? 인체 확인안이 A2, 발암 의심. A3, 동물은 확인되었다. 그죠? 동물 확인으론 인체 모름. 그죠? 그 다음에 A4죠.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하면 요게 미분류였다. 그죠? 그 다음에 A5는 미의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체 확인안이 발암 의심이고 동물 확인으론 인체 모름, 인체 가능성 자료 부족, 미분류하면 미의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과거에 잘 나왔는데 최근 들어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암기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타 분진의 산화규소 결정체 함유율과 노출 기준으로 맞는 것은, 과거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타 분진은 산화규소 결정체 1% 이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함유율은 1% 이하고요. 노출 기준은 10이 되겠습니다. 맞게 된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입니다. 다음 중 혈색 소화 친화도가 산소보다 강하여 HB는 헤모글로빈인데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을 형성해서 조직에서 산소 공급을 억제합니다. 혈중 헤모글로빈, 그죠?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높아지면 산소 헤모글로빈, 그죠? 산소 결합 헤모글로빈의 해리 작용을 방해한다. 결국은 조직의 산소 공급을 억제해서 뇌질식을 일으킨다라는 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일산화탄소 친화형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9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네, 직업성 천식의 발생 기전과 관계가 없는 것은 했습니다. 자, 직업성 천식이 발생되는 기전은요, 첫 번째, 천식 유발 물질을 흡입할 경우에 이를 대식세포와 같은 항원 공여 세포가 탐식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IgG죠. 그죠? 요거를 생성하도록 비림프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성된 항체가 항체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서 이들 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되어 천식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원 공여 세포, 그 다음에 IgG, 히스타민 요것 맞죠? 그죠? 아닌 거는 99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 대비해서 암기해야겠다. 그죠? 할로겐화 탄화수소에 속하는 3염화 에틸렌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수가 되는데요. 3염화 에틸렌의 대사산물. 필기에 3염화 에틸렌 거의 안 나왔는데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바로 3염화 에틸렌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트리클로로초산 또는 3염화초산, 트리클로로에탄올, 3염화 에탄올이 대사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의 3염화 에탄올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특히나 독성학 파트에서 신출 문제들 보였습니다. 그죠? 자, 독성학은 아무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깊이 파고들어서 다 암기한다 해도 이렇게 과락이 잘 걸리는 과목들은 새로운 문제 자꾸 냅니다. 그러면 과락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출에 나왔던 문제 답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출에서 어느 정도 합격선의 점수까지는 아무리 신출 문제 나온다 해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문제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